정말 저 혼자 들어가서 있기도 좀 좁은 느낌이 드는데 2명 타면은 딱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아담한 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물건 중에서 가장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이곳 신림역에서 도보로 불과 2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신림역은 영화관 및 대형 쇼핑몰이 있는 타임스트림, 그리고 먹자골목,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산책하기 좋은 도림천이 바로 인근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2020년에 지어진 신축급 다중주택입니다. 지하층, 1층에서 5층, 그리고 옥탑까지 총 2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4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물건지에 가기 전에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인하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24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금융권 또는 신탁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가 5% 전후였는데 지금은 4% 초반까지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익형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4% 초반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금리와 수익률은 정비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과거 3%일 때 우리 다가구 주택들의 낙찰가율 대비 수익률이 4%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5%까지 인상되면서 현재 수익률은 보통 한 6%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률은 자기 자본을 100% 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하된 금리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향후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과도기 시기인데 지금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낮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지금 타이밍에 좋은 물건 낙찰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924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5-28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8억 6,497만 94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22억 9,197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2,919만 7,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49.9평, 건물 면적 134.3평, 제시의 건물로 33.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수협은행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의 특징은 제시의 면적으로 무려 33.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입니다. 본건의 제시의 건물 33.6평은 발코니 확장분과 불법 증축된 부분이 합쳐진 면적입니다. 본건은 제시의 면적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만약 제시의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이나 유치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0년 9월
25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0년 9월 25일 수협은행의 건전환권입니다. 본건에는 건전환권 1건, 가압류 2건, 임차권 4건, 전세권 1건, 압류 2건, 따라서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22억 4,185만 8,315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건전환권 등은 모두 말소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59.73%, 용적률 199.95%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다중주택, 1층과 2층 사무소, 2층에서 5층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4층 25제곱미터, 5층 10제곱미터, 옥상 35제곱미터, 따라서 총 70제곱미터가 불법 중립되어 현재 이행강제금이 약 1,2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 용도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가 쉽기 때문에 적발 위험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옥내 세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다중주택 25.46평 원룸 4가구, 1층 다중주택 22.06평 원룸 4가구, 2층 다중주택 24.74평 원룸 4가구, 3층 다중주택 22.53평 원룸 4가구, 4층 다중주택 17.99평 원룸 4가구, 5층 다중주택 12.48평 1.5룸 2가구, 옥탑 다중주택 9.01평 원룸 1가구, 따라서 총 2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0년 9월 25일 수협은행의 건전환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23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21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호실은 102호, 501호입니다. 102호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공실은 501호 1개 호실로 추정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20년 9월 25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3호, 404호 총 9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은 은행 채권 최고액이 약 14억 원, 그리고 임차인의 총 보증금 합계가 무려 29억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이름은 골든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적으로 벽돌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은 지상 5층 건물에 옥탑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가 높게 웅장한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전면부 살펴볼게요. 전면부에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주차 공간 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부에 1대, 그 다음에 건물 좌측 부분에 2대, 총 3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현관문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는데 대다수 우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체통 바로 우측에 전기 단자함이 보이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단전된 세대가 딱 한 세대가 보이고 있네요. 503호가 전기 단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대는 단전된 세대는 없네요. 그리고 건물 좌측 부분에 각 호실별로 외부의 창틀에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림막에 화분등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하 1층에 유리창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유리창 사이즈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게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하층으로 자연스럽게 외부의 공기 유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안쪽에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봉투라든가 재활용도는 쌓여 있지가 않네요. 건물 후면부에 칠해기가 보이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6대, 그 다음 저기 지상에도 보면은 그 외벽 쪽에 그 실외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우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우측 정중앙에 보일러 연통이 4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있다는 증거고요. 1층 하단 부분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호실이 23개 호실입니다. 딱 한 세대만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실 표시가 지워져서 몇 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하 1층이나 1층 중 한 호실이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 건물은 좌측과 우측에 다른 건물들이 별로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건물의 4층, 5층 그리고 옥탑을 보면은 진급 판넬로 지어진 구조물이 보입니다. 자, 저 부분은 불법 중축된 부분으로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약 1,200만 원 정도 부과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밝은 하얀색 톤의 타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층을 높이고 지상층을 높임으로써 지하로도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층에 살고 있는 분들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좀 층고가 높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안에 내부에서도 바로 현관과 연결되어 있고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돼서 지하층에 뭐 습도가 높다든가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반계단 이상 올라가야 1층이 위치합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에 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엘리베이터.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이 많은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뜻은 그만큼 임차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 살펴볼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인데 4인승 엘리베이터예요. 정말 저 혼자 들어가서 있기도 좀 좁은 느낌이 드는데 2명 타면 딱 좋을 만한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베이터만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비록 작은 엘리베이터지만은 정말 이 하나가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2에서 7까지 써 있는데 여기서 7은 좀 눌러지지가 않아요.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숫자 2에서 7까지 되어 있는데 이 2가 1층이라는 뜻이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그리고 7자로 써 있는 이게 옥탑인데 옥탑에는 별도의 전용 카드가 있어야만이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1층은 표기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건물의 특징 하나가 지하 1층에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1호 라인 4.6평, 2호 라인 6.2평, 3호 라인 5.3평, 4호 라인 4.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의 1층과 2층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적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상복구가 쉽기 때문에 실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표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층과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1층에는 지금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택배로 오는 생수 등 개인 물품들이 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좌측에 조그만 문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일러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이 열리지가 않네요.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다만 도시가스 계량기는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확인하셨죠? 왜 잠궈놨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별도의 관리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센서 등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타일이 하얀색 톤이어서 저는 이런 밝은 톤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내부가 아주 내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표기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 또한 4.6평에서 6.2평까지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 2호 라인이 전용 면적이 6.2평입니다. 다음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5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501호에서 5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층,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합니다. 503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안내문이 붙여 있는데 이 건물에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단체로 소유자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라는 안내문이 붙여 있고 카카오톡이 오픈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마찰자로부터 어떤 이사 문제 등을 서로 공유하고자 이렇게 오픈톡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픈톡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때론 단합을 하고 있어서 명도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사건 기본 내역 설명할 때 본 건물의 특징이 제시의 면적이 무려 33.6평이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시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걸 말하는데, 보통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또는 불법 증축 등이 여기에 제시의 면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어요. 4층은 현황도의 박스친 부분이 불법 증축으로 인한 제시의 면적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닥에 무심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올려다 봤더니 계단 부분에 물을 머금은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5층에서 4층으로 한번 누수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 살펴볼게요. 역시 제 예상대로 5층의 계단의 바닥을 보면 백화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고 중간에 복도에도 하얀 자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예전에 누수가 한번 세대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은 표시상 6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601호와 602호 두 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9평, 2호 라인 6.5평입니다. 그런데 2호 라인의 경우 별도의 다락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고 거기에 다락 6.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13평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5층 또한 4층과 마찬가지로 제시의 면적이 있는데, 여기 4층의 현황도를 보면은 발코니 확장 부분과 불법 증축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옥탑 계단참에 개인 침 및 화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기에 별도의 출입문, 현관문이 보이고 있는데, 옥탑은 옥상으로 별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기 출입문을 열면은 별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나와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701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옥상 부분은 두 개의 부분 나눠지는데 701호와 그 다음에 602호의 다락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일반 건축물의 불법 증축으로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물건은 이행강제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층에서 쭉 5층까지 올라오면서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어서 보일러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마침 보일러실 문을 열 수가 있어서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1호에 별도의 세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침 이 보일러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표시상 1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1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모든 전용 면적이 똑같습니다. 1호 라인 4.6평, 2호 라인 6.2평, 3호 라인 5.3평, 4호 라인 4.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습기 상태를 좀 점검했는데 그렇게 습도가 높게 느껴지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하층이다 보니까 이런 현관 틈에 약간의 녹이 쓴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02호 앞에 그 각종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여져 있고 별도의 A4지로 해서 어떤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102호에는 전입 신고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분은 여기에 거주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짐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잡아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호에도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여러 장 붙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내부 다 살펴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본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2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가장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정말 흔치 않은 귀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본 건물은 2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물건들 20개 이하였는데 이 물건은 2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02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시축급 건물로 건물 외부 자재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도 산뜻한 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물 이미지가 굉장히 임차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층별로 임대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써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층별로 충분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본 건물은 유방 건축물에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4층, 5층, 옥탑에 모두 국토 등축으로 인한 유방 면적이 무려 70제곱미터가 되는데 현재 이행강제금만 12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부과되는 금액과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훨씬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도 충분한 수익률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본 물건의 이행강제금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제가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5층 부분에 어느 한 세대에서 누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누수 흔적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4평대, 5평대, 6평대, 9평대 골고루 운영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400만 원 이상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페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페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